있었습니다. 2026년 3월 탄도미사일 30발이 UAE 상공을 갈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발 중 29발을 격추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요격률 96%. 펜타곤은 보고서를 분류했고 레이시오는 침묵했고 중동 전역이 한국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운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실전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국방장관실에 올리는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아이언도 제가 평가하지 않은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22년간 43건의 실전 평가 보고서를 썼고 그중 7건은 대통령 직보문서로 분류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KPOP, 미국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그 정도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제 레이더에 잡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였고 무기는 사는 쪽이지 파는 쪽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8,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UAE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35억 달러에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료 마이클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천궁이라는 시스템인데 들어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데.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UAE가 패트리어트도 있는데 왜 한국 걸 사는 거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격이겠지? 중동은 원래 싼 거 좋아해. 그게 2022년의 저였습니다.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오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걸프전에서 증명된 시스템이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매일같이 하마스 로켓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실전에서 미사일을 쏴본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4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 3시 17분 워싱턴 DC의 제 아파트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보안회선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상관인 앤더슨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지금 바로 출근해. 이란이 UAE를 공격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규모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동시에 들어갔어. 저는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상황실은 이미 전쟁 모드였습니다. 벽면 스크린 6개가 전부 켜져 있었고 페르시아만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61발의 탄도미사일, 645기의 드론, 하루 만에 쏟아진 양입니다. 걸프전 이후 중동에서 이런 규모의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국장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의 감색 수트, 손목에는 제 월급 석 달치쯤 되어 보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소개했습니다. 리처드 호크, 전략 자문관이야. 레이시온에서 30년 일하다 작년에 자문역으로 왔어. 호크는 악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톡톡 두드리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콜린스, UAE 방공망 실전 성능 평가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올려야 한다. 백악관이 기다리고 있어. 패트리어트, 샤드, 그리고 한국산 천궁까지 전부 포함해서 현지 파견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호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느릿느릿한 말투였습니다. 천궁은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 기술 베이스로 만든 거잖아. S400에서 파생된 시스템인데 평가할 가치가 있습니까? 호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넣어. 백악관 지시야.
호크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서류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초 정도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호크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지. 앤더슨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국장을 봤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크와 함께 UAE행 군용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긴 72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게 될 거라는 것을. 군용기 안은 어두웠습니다. C-17 글로브마스터의 화물칸에 좌석 2줄이 임시로 볼트 고정되어 있었고 저와 호크 사이에는 빈 좌석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크는 탑승하자마자 안대를 쓰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UAE 방공망 배치도를 열었습니다. 화면 위에 3가지 세계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패트리어트, 빨간색은 사드, 그리고 초록색이 천궁2였습니다. 초록색 점은 딱 2개뿐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 밤 11시였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3월인데도 33도. 그런데 공기 속에 열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공유 냄새, 콘크리트 분진, 그리고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전쟁의 냄새였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패트리어트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그 너머로 경납고 벽에 미사일 파편이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 이란의 공격 흔적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UAE군 연락장교 알리 소령이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드론 12기가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피해는요? 알리 소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인근에 파편이 낙하했습니다. 민간인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호크가 뒤에서 걸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배치 현황부터 브리핑해 주시죠. 한국산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기지 내 컨테이너 수경시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보안 노트북 1대, 벽에는 UAE 방공사령부 비상연락망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72시간이라는 시간을 머릿속으로 쪼갰습니다. 첫째 날은 방공사령부 브리핑과 데이터 수집, 둘째 날은 각 시스템 운용부대 현장 방문, 셋째 날은 보고서 작성과 송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이 향후 중동 방공 수출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는 것. 미국 방산업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호크가 바로 그 업계의 눈과 귀라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사라 첸에게 보안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사라는 제 후배 분석관으로 일주일 전부터 UAE 현지에서 방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통계학 석사를 딴 32살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숫자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녀의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라, 천궁2 실전 데이터 확보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즉시 답이 온다는 건 그녀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콜린스 씨, 이 데이터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라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 그 말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 아래 어딘가에서 이란의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고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 세 나라의 방패가 사막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패, 이스라엘의 방패, 그리고 한국의 방패.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 번째 방패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보고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UAE 방공사령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고 에어컨이 너무 세게 돌아가서 커피가 금방 식었습니다. 긴 회의 탁자 양쪽에 UAE 군장교 4명, 미국 측에서 저와 호크, 그리고 사라 첸이 앉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요격 기록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UAE 방공사령관 칼리드 준장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칼리드 준장은 체구가 작았지만 목소리가 굵었고 모든 문장을 짧게 끊어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이란은 우리에게 161발의 탄도미사일과 645기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리의 다층 방공망이 이 중 대부분을 요격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61발, 645기, 일주일 만에 걸프전 전체 기간에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88발이었습니다. 이란은 일주일 만에 그 2배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칼리드 준장이 시스템별 요격 현황을 넘기려는 순간 호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준장님, 패트리어트 데이터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 시스템이 주력이니까요. 호크는 우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시온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우리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레이시온이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호크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패트리어트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호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크의 표정이 아니라 사라 첸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메모를 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라가 펜으로 메모지에 썼습니다. 천궁 데이터,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말 못합니다. 저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브리핑이 끝나고 사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호크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익숙한 영역이었으니까요. 미국이 만든 시스템, 미국이 배치한 시스템, 미국이 통제하는 시스템. 그의 세계는 그 안에서 완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 상단에 초록색 글씨가 떴습니다. 천궁2, 엠셈 블록2,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호크가 서류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관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천궁2 슬라이드를 띄우자 호크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잠깐 이 시스템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브리핑룸의 시선이 호크에게 쏠렸습니다. 호크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궁은 원래 러시아 알마즈안테이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S-400의 9M96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죠. 본질적으로 러시아 기술의 파생물입니다. 이걸 미국 방공체계와 동급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호크의 말투는 느렸지만 한 단어가 못을 박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린스, 보고서에 이 시스템을 넣을 거라면 최소한 그 출신 성분은 명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칼리드 준장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 첸의 타이핑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호크를 바라봤습니다. 22년간 수십 번의 브리핑을 참석했지만 주최국 사령관 앞에서 타국 무기체계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는 자문관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크의 논리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천궁1은 실제로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호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크 씨,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아직 제대로 확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호크의 팔짱이 풀렸다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리모컨을 누른 뒤 화면에 뜬 숫자는 단 3줄이었습니다. 교전 횟수 330, 격추 29, 요격률 96.7%. 저는 수첩에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96.7이라는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2년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평가해 왔습니다. 실전에서 9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96%는 우수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96%는 경이로운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UAE 장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아랍어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칼리드 준장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 자체가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라 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선을 돌려
호크를 받습니다. 호크의 반응을 봤습니다. 팔짱이 풀린 상태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경을 밀어 올리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 호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표본이 30발입니다. 느릿느릿한 말투였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겨우 2개 포대로 30발을 교전한 거잖아요. 표본이 작으면 수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같은 조건이었다면 100%를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호크는 서류를 탁자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자신감에 찬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개 포대였습니다. 호크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의를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크 씨, 2개 포대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2개 포대밖에 없었는데 96%를 찍은 게 문제입니다. 10개 포대 중 2개가 아닙니다. 배치된 전부가 2개였습니다. 여분도 없고 백업도 없고 교체할 포대도 없는 상태에서 30발을 맞은 겁니다. 실전에서 백업 없이 96%를 기록한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까? 호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요격 기록의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3월 1일 새벽 1시 23분 첫 번째 교전, 3월 1일 새벽 1시 24분 두 번째 교전, 1분 간격이었습니다. 3월 3일 새벽에는 7분 동안 8발의 탄도미사일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궁2는 8발 전부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7분에 8발, 이건 표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화 공격, 동시다발 공격 속에서 한 발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라 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3월 3일 새벽 교전 기록은 제가 UAE 방공사령부에서 원본 로그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조작이나 누락은 없습니다. 호크가 사라를 흘낏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호크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 브리핑룸 밖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호크가 다가왔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콜린스, 하나 물어보지. 자네는 이 보고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방장관실입니다. 호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장관실을 거쳐서 의회로 가. 의회 군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내년 중동방공 패키지 예산을 편성해. 40억 달러짜리 시장이야. 호크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40억 달러. 그 돈이 패트리어트로 가느냐, 한국산으로 가느냐, 자네 보고서가 결정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크가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숫자를 잘 써, 콜린스. 호크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라 첸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40억 달러면 사람을 움직이기 충분한 숫자죠. 하지만 콜린스 씨,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납기 데이터요. 이걸 보시면 호크 씨가 왜 초조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오후 브리핑 때 쓰십시오. 저는 그 USB를 받아주었습니다. 가벼웠지만 안에 든 데이터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칼리드 준장, 시스템별 요격 단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발당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칼리드 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패트리어트 팽3 요격 미사일 한 발, 약 400만 달러. 천궁2 요격 미사일 한 발, 약 200만 달러.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궁2가 이번 교전에서 발사한 60발의 총 비용은 약 1억 2천만 달러. 같은 30개 표적을 패트리어트로 교전했다면 최소 2억 4천만 달러, 1억 2천만 달러의 차이. 그리고 이건 겨우 열흘치 전투 비용입니다. 호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격만으로 무기를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패트리어트는 40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사우디 방공작전까지 40년의 신뢰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패트리어트는 40년간 검증되었습니다. 호크의 어깨가 살짝 펴졌습니다. 자기 논리가 먹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크씨 그 40년 동안 실전에서 96%를 찍은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호크의 어깨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40년, 96%. 이 두 숫자가 공중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전에서 UAE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추가 요격탄 30발은 요청 후 72시간 내에 한국 공군 C-17로 직접 공수되었습니다. 대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알다프라까지 사라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UAE 공군 C-17A 수송기의 화물칸에 천궁2 요격탄이 적재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월 9일, 요청이 들어온 건 3월 6일이었습니다. 사흘, 한국은 자국 공군 재고에서 30발을 빼서 사흘 만에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이 같은 긴급 보급 요청을 처리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2주에서 4주입니다. 행정 절차, 의회 승인, 수출 허가, 호크도 그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니까요. 칼리드 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서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전화한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실어보냈습니다. 호크가 볼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밀리고 납기도 밀리고 요격률도 밀린 상태에서 호크에게 남은 카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브랜드, 미국이라는 브랜드. 하지만 전쟁터에서 브랜드는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호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볼펜이 네 번째 돌아갔을 때 호크는 조용히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호크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올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두 번의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 번은 새벽 1시, 한 번은 새벽 4시.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기지 전체가 깨어났고 요격이 끝나면 다시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크는 아침 식사 자리에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30년간 방산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내공이었습니다. 호크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질문할 차례야, 콜린스. 그 말투에 여유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9시, 브리핑룸. 셋째 라운드는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라 첸에게 요청해서 밤새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칼리드 준장, 그리고 호크씨, 한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UAE 다층 방공체계에서 천궁2 레이어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화면에 UAE 방공망의 3D 구조도가 떴습니다. 최상층의 사드,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 담당입니다. 최하층의 패트리어트 팩3, 적어도 종말 단계 요격 담당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고도 레이어, 천궁2가 담당하던 구간입니다. 저는 천궁2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했습니다. 화면에서 초록색 점 2개가 사라졌습니다. 중간층이 텅 비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란의 3월 3일 공격 패턴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사라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화면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사드가 고고도에서 일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고도를 통과한 미사일들이 그대로 저고도로 떨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잡으려 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표적이 몰렸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요격 실패의 예상 8발에서 12발.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8발에서 12발이 지상에 도달합니다. 두바이 공항, 아부다비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시설. 이 시설들이 타격당하면 UAE 경제가 마비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칼리드 준장 옆에 앉은 UAE 장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 사막국가에서 물 공급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칼리드 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정확합니다. 3월 3일 새벽, 천궁이 잡은 8발 중 4발이 예상 착탄 지점이 해수담수화 시설 반경 3km 이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발, 물을 만드는 시설. 천궁2가 없었다면 UAE의 수백만 시민이 마실 물을 잃을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꺼낸 카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천궁의 성능은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호크에게 쏠렸습니다. 인정한다고요? 호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하지만 성능과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이 중동에 미사일을 보낼 여유가 있을까요? 자국 방어도 빠듯한 나라에서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호크의 논리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실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천궁2를 자국에도 배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라가 건넨 USB 안의 데이터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호크의 눈이 빛났습니다. 또 동의한다. 이번에는 어디로 튀나?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크씨,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전시 생산 체제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평시에도 전쟁을 전제로 생산 라인을 가동합니다. 에라 이지넥스1,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회사의 천궁2 생산 능력은 연간 수십 포대 규모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이 평시 감축 생산을 하는 동안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포탄 재고가 바닥났을 때 미국과 유럽의 공장은 증산에 2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겁니다. 호크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라첸이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천궁2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세 나라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전체 방산 수출 실적 2025년 154억 달러, 전년 대비 60% 증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 저는 이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흘 전 뉴스입니다. 사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6년 4월 14일자 기사였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단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북대서양 이사회,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부를 방문한 뒤 한국 방산업체 공장을 직접 견학했습니다. 조립 라인을 보고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13개 방산업체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는 호크를 봤습니다. 호크씨, 나토 30개국 대사가 공장 바닥을 보러 비행기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기계가 아니라 다음 10년의 공급선입니다. 호크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프리 데이터가 추가로 떴습니다. 한국의 나토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 점유율 지난 5년간 6.5%, 프랑스와 공동 2위, 미국 다음입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전차와 포병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폴란드와의 프레임워크 계약 220억 달러,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저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호크의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에 턱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에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숫자에 볼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메모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 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호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호크씨, 저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 없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칼리드 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3월에 미사일이 쏟아질 때 추가 요격탄을 사흘 만에 보내준 나라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호크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 떨림의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전쟁터에서 나왔다는 것을.
브리핑이 끝난 뒤 칼리드 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기지 외곽으로 20분을 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장 그물로 덮인 천궁 투포대가 서 있었습니다. 발사대 4기가 하늘을 향해 각도를 잡고 있었고 옆에 레이더 차량과 지휘 통제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위장 그물 사이로 새어든 햇빛이 발사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금속 표면 위에 아랍어와 한글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 이 사막 한가운데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포대 옆에 컨테이너 한 동이 있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문을 열자 안에 한국군 기술지원단 3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3사람 모두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전 이후 한 번도 이 컨테이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십시오. 영어가 유창했지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령님, 3월 3일 새벽 7분간 8발 연속 교전, 그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사격 버튼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마즈한테이라는 회사와요. 그런데 핵심 기술은 안 좋습니다. 탐색기 기술, 유도 알고리즘, 종말 유도 코드, 전부 블랙박스였습니다. 돈은 받고 기술은 안 주고 우리는 껍데기만 받은 겁니다. 소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천궁원의 껍데기 위에 속은 전부 갈아 넣었습니다. 탐색기, 추진체, 유도 시스템, 교전, 소프트웨어, 러시아 기술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천궁2입니다. 소령이 모니터 옆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연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사진 속 얼굴들은 웃고 있었지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 시험 발사를 5번 연속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유도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5번째 실패 후에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구팀 해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연구팀장이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다고 합니다. 소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6번째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미사일 대신 날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령은 계속했습니다. 6번째 시험에서 표적을 직격했습니다. 직격, 히트 투 킬. 파편이 아니라 몸통 자체로 부딪혀서 부수는 방식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4나라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한국.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스스로 만들어낸 방패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차 안에서요. 소령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호크를 봤습니다. 호크가 물었습니다. 뭐 볼만한 거 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것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차가 기지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천궁2 발사대의 실루엣이 멀어져 갔습니다. 사막 위에 서 있는 그 자세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자세. 셋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브리핑룸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천궁2를 UAE 방공체계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할 것인가. 이 한 줄이 40억 달러짜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호크는 아침부터 전화를 2통이나 했습니다. 워싱턴과 통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올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뭔가 카드를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호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어제 현장 방문 잘했나? 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지. 워싱턴과 통화했어. 호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 보고서의 주 평가 대상은 미국산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동맹국 시스템은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야. 호크가 서류를 탁자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방장관실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 등급이 낮았습니다. 공식 지시가 아니라 비공식 권고에 가까웠습니다. 호크는 이것을 공식 지시처럼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씨,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이 기지에서 새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천궁2, 새 시스템 모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요격률, 반응 시간, 동시 교전 능력, 발당 비용, 긴급 보급 속도, 5가지 항목 중 4가지에서 천궁2가 1위입니다. 이 데이터를 참고사항으로 묻는 것은 분석관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크가 사라를 노려봤습니다. 첸, 자네 한국계 아닌가?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라가 1초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건 혈통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칼리드 준장이 테이블을 한 번 톡 쳤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호크의 입이 닫혔습니다. 한국계라는 카드를 꺼낸 순간 호크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건 논리가 아니라 인신공격이었고 그 순간 호크의 논리적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칼리드 준장 옆에 앉아있던 UAE 공군 부사령관 나시르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틀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시르 대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칼리드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시르 대령이 말했습니다. 3월 3일 새벽 아부다비 남쪽에서 미사일이 요격되었습니다. 그 낙하 파편이 떨어진 곳에서 4km 떨어진 곳에 제 집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아내와 2딸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보인다고, 소리가 난다고, 아이들이 울고 있다고. 나시르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미사일을 잡은 것이 천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사드가 아니라 천궁이 잡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평가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켜준 무기에 대해 말하러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르 대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의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로 머리를 설득하고 감정으로 가슴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호크가 워싱턴에서 데려온 보좌관, 국방부 예산분석관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이틀간 호크 옆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호크의 숫자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밀러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크 씨,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호크가 돌아봤습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비용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만약 UAE 방공체계에서 천궁2를 제외하고 해당 레이어를 패트리어트로 대체할 경우 추가 소요 비용이 연간 20파입니다. 10년이면 280달러입니다. 밀러가 호크를 봤습니다. 이 변수를 보고서에서 빼는 건 어렵습니다. 호크의 측근이 호크의 논리에서 이탈한 순간이었습니다. 호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여유도 없고 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르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호크 씨, 호크가 저를 봤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이 있는 도시 위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고르시겠습니까? 40년의 브랜드를 고르시겠습니까? 96%를 고르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호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크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볼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에서 30년, 펜타곤 자문역 1년, 31년의 경력이 15초의 침묵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칼리드 준장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좋은 보고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칼리드 준장이 나가고 UAE 장교들이 나가고 밀러가 나갔습니다. 사라 첸이 노트북을 닫으며 저를 한번 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브리핑룸에 저와 호크만 남았습니다. 호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호크 씨, 보고서에는 데이터를 씁니다. 브랜드를 쓰지 않습니다. 호크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의 책상 위에 보안 노트북을 펴고 72시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천궁2 새 시스템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니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줄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96.7%, 발당 200만 다, 긴급 보급 72시간. 이 숫자들이 곧 결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낮에 33도가 거짓말처럼 새벽에는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그 시간, 가장 어둡고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지 울타리 근처 콘크리트 방호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는데 마시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멀리 천궁2 포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위장 그물 아래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컨테이너 안에서 한국군 기술지원단이 여전히 모니터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채로 이 사막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드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시르 대령의 아내와 두 딸, 두바이의 수백만 시민, 아부다비의 해수담수화 시설로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 저는 72시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 천궁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 커피를 마시며 코웃음을 치던 사람, 그 사람과 지금의 저 사이에 72시간이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받고 사람을 만났고 역사를 들었습니다. 기술을 거부당하고 혼자서 다시 만들어낸 연구원들, 5번 실패하고 6번째에 성공한 시험 발사, 문 닫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선 산업. 이것은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사라도 잠을 자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보냈어요? 보냈어. 후회 없어요? 없어.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데이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사라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그녀의 안에 두 나라가 있었고 이 72시간 동안 그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사라도 자기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첫 번째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 세 나라의 방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나라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5번이나 실패했지만 6번째에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방패.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방패는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 남쪽 절반, 면적으로는 세계 107위.
하지만 이 나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차와 자주포가 유럽의 방어선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토 30개국 대사가 이 나라의 공장을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70년 전에는 총알을 빌려야 했던 나라가 오늘은 세계가 방패를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린스입니다. 펜타곤 미사일 방어국에서 22년간 일한 분석관입니다. 저는 43건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 보고서만큼 제 생각을 바꾼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방패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방패로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